프랜차이즈 압도적 할인 오직 요기요에서 즐거움은 여기부터 요기요. 계속되는 무더위에 너무 더워. 에어컨 전자랜드 좋아라. 에어컨 마음껏 골라봐라. 갖봐라. 더위 잡으러 가자 전자랜드.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면서 한 배를 타게 된다. 프렌드십, 우정이라는 배. 우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부부에게 다시 남자, 다시 여자. 첨다한 홍삼. 불편한 부동산 담보대출 디웰컴 앱을 만나면 간편한 비대면 절차, 넉넉한 추가 한도, 당일 승인, 당일 입금. 이것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디박. 디웰컴. 미닛메이드. 때론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행복이죠. 아침을 여는 상쾌한 기분. 식이섬유 5000mg 함유. 미닛메이드 식이섬유. 밥하지 않는 집. 요즘 밥 안 해먹고 살아요. 밥은 햇반이 더 맛있던데 뭐. 당신은 잡곡밥이죠? 요즘 어느새 밥하지 않는 집이 늘어갑니다. 매일매일 햇반 생활.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이 결은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대출 한도를 알려면 대출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 왜요? 대출은 필요 없어도 한도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대출 신청 안 해도 대출 한도를 알려준다. 내 한도는 오케이. 저축은행. 호텔스 컴바인 290만 호텔을 한 번에 비교해서 최저가를 보장해주니까 웃을 수밖에. 호텔스 컴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 뉴스에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 예약 판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약자 대상 선 개통일은 오는 20일이고 공식 출시일은 23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10시 장관급 8명 등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 주미대사의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오전 11시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오후 2시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교회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오전 11시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이 목사는 2심에선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경찰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구 전 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시네마 위크 행사가 열립니다. 영화 상영은 오는 17일까지 오후 8시에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 라이브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 모셨습니다. 박인복 여주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개각의 배경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이번 개각 및 특명 정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습니다.
또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개각 내용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이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김현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종옥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각각 내정됐습니다. 네, 금융위원장 후보자입니다. 은성수 전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이 내정이 됐고,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 전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개각 내용 살펴봤는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주미대사 후보자 이수혁 의원도 있었네요. 네, 이렇게 이제 내정이 됐는데 일단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오늘 개각 보니까 대체로 교수 관료들이 장관으로 내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교수 장관들을 발탁하고 네네. 정치인들이 이제 물러나는 일종의 이제 총선 길터주기 인사라는 얘기들은 쭉 내왔었죠. 네네. 앞두고 있어서 이제 정치 쪽으로 출마하실 분들을 이제 교체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남북 무역 협상이 이제 무역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외교부 쪽 라인에 어찌 보면 또 미국 쪽에 뭐 이런 문제나 국방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기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외교 안보 분야를 좀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네. 이제 한일 무역 분쟁 생기고 이제 한중러 뭐 북한의 도발도 있었고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요게 물러갔는데,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저는 오히려 교체 쪽으로 갔어야 된다는 생각이. 외교 안보 라인을요. 네, 왜냐하면 네. 일본도 어쨌든 분위기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네. 협상 국민이 들어가고 하면은 네. 우리 한국이 이제 파트너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지를 드러낸다든지, 안보 부분도 지금 뭐 여러 번 지적이 됐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한번 바꿔가지고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대북간을 다시 간댄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는데, 네네. 아쉽게 그걸 이유로 해서 이번에 뺐다,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오히려 더 크다고 봐지고요. 근데 너무 근데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예. 미국 대사관 이주혁 주미대사 내정된 거는 어찌 보면 좀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외교적인 어떤 경험도 많고 역량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발탁은 오히려 저 문정인 특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민관계를 깬다든지 뭐 아들의 뭐 국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새로운 분이 부각된 이런 것들은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탕평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료들도 박차되고 좋은 교수님들 많이 오물해 좀 기대가 크긴 한데요. 아쉬움도 있고 기대도 큰 이런 개각이 아닌가. 그렇군요.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눈에 띄는 인사, 예상외인데 이런 좀 인사 있었습니까? 예상외라기보다 어차피 모든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겠지만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내정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된다 하던데 결국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법무부 장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면 후보자가 될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그 법무부 장관이야 어차피 그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니까 아마 임명이 될 확률이 저는 100%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은 녹록하진 않을 것이다. 왜? 야당이 사실은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의 전 민정수석,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이 내정자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해 왔고, 더군다나 이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사실은 이렇게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발표되기 전까지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 분야에서. 그러니까 일본과의 어떤 이 무역 전쟁에 있어서의 죽창가, 매국노 이런 발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서희 플러스 이순신 발언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강한 어떤 톤의 발언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서울대학교 교수 사직을 원하는 이제 서울대학교 일부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극우 논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논쟁의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 아마 제가 예상하는데 결과는 야당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하는 그런 형태가의 모습이 보여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높지 않겠어요? 그동안 보였던 걸 다시 반복할 것 같다. 그렇죠. 얘기예요. 네. 변호사님 또 하나 여쭤보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조국 내정자 서울대 안에서도 사실 지금 뜨거운데 인터넷 커뮤니티 투표에서 보니까 10시 시간대 기준으로 1위 3,196표인데 이게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1위더라고요. 저게 사실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굳이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 그다음에 졸업생, 교직원 상대로 하는 겁니다. 변호사님도 투표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할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있죠. 오늘 한번 밤에 한번 해볼까 지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오늘 퇴근해서 해야 되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제가 우리 송앵커한테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한 사람의 3명까지 중복 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저게 이제 왜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느냐. 조국 수석이 2위인 유시민 전 장관보다 엄청난 표체로 현재 시점 1위를 달리고 있다. 거의 3배 차이네요. 그렇죠. 이거 플러스 저 일종의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저거에 대해서 과거에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이죠. 한 얘기요? 왜냐면 저희가요. 그래서 그 한 얘기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게 2017년에 조국 수석이 이 결과를 직접 그 당시의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조국 전 수석의 얘기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법사위의 자유당 간사가 누구신가 하면 김진태 의원이십니다. 김진태 의원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 3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1위는 우병우, 2위는 조윤선, 3위는 김진태입니다. 문재인 당시 아직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 당시 의원의 북콘서트 때 나와서 한 얘기거든요. 근데 어떡하시나. 2년 있다가 본인 1등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네요. 더군다나 당시에 한 달 동안 하거든요, 이거? 당시에는 한 달 동안 총 투표수가 제 기억에 2,000 투표수가 총 한 달 동안 2017년에 그 조국 수석이 아까 화면에서 얘기했던 그때 한 달 동안의 어떤 투표수가 이번에는요 하루 만에 달성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심도가 그때랑 지금 다른 거예요. 물론 아마 이 한 달 동안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한 어떤 반대 목소리도 좀 있어서 조국 수석이 압도적 1등을 지금은 하고는 있는데 어제 이제 서울대학교에 조국 수석에 대한 찬반 대자보가 다 붙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조국 수석의 어떤 법무부 장관 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찬성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졸업생 당연히 있을 거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서 한 달 동안 또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조국 수석이 저 부끄러운 동문 1위 김진태, 2위 우병우, 3위 조윤선 이러면서 굉장히 사실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어떤 태도를 좀 보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후에 본인이 지금 압도적으로 현재 시점 1위로 달리고 있는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하실지 이것도 안가중망이라고 그러실래나요? 뭐라고 설명하실지 저는 이게 사실상 굉장히 관심사고 그리고 제가 조국 수석한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울대학교 교수직은 사직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분명히 이게 쟁점이 될 거거든요. 그렇겠죠. 분명히 야당은 공세를 얘기할 거고 조국 내정자는 분명히 또 안가주망 얘기하면서 법률과 학칙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다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정치하는 사람들, 고위 관료들, 공직자들은요. 법률에 맞으니까 괜찮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법률에 맞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법에 맞지 않으면 그건 간판 내려야죠. 위법인데. 법률에 맞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다 플러스 여론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건지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 그러니 법률과 국가공무원법과 서울대학교 학칙에 맞기 때문에 나는 떳떳합니다. 말을 해서는 대통령한테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냥 서울대학교 휴직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안 주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김태훈 변호사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후 2시 반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직접 이제 소감에 대해서 밝힐 예정인데, 물론 이제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 서울대 안에서 이제 재학생들이 본인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와 같이 구구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해서 참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도 오늘 기자회견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거든요. 뭐 앞서 김태현 변호사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는 다 어찌 보면은 객관일 수 있다. 네네.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법을 네네.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철저하게 공직자의 직무를 지켜야 될 부분인데, 이분이 SNS나 이런 거 보면 네. 죽창가를 부른다든지, 예를 들어서 친일 반일 논쟁을 일으킨다든지,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 내에서도 극우 극자를 구분한다든지, 네네. 자기들을 가르치는 학생을 어떻게 극우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 겁니다. 네.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 중에 제일 법치나 어떤 질서나 제도와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그렇죠.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네네.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냐. 네. 이게 제일 어려운, 국민들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인사청문회도 거쳐가고 아직까지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사실은 기자회견을 열기보다도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게 맞지, 네. 미리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기조를 잡아간다든지, 저번에도 이 내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당 의원들한테 자기 해명의 글을 보내고 그렇죠. 했지 않았습니까? 네. 마치 내정된 것처럼 네네. 좀 너무 앞서 나간다, 이런 측면도 있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아직도 인사청문회 어쨌든 내정자입니다. 네. 내정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내는 것도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좀 지금부터라도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사님, 사실 조 후보자 얼마 전에 이제 학교로 네. 다시 돌아갔는데 이제 또다시 휴직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나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 임용될 경우에는 휴직을 금지하는 법을 이제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또 근데 뭐 그 법이 뭐 어차피 이게 정족수 문제 때문에 네. 통과될지도 의문이 되지만, 통과된다 하더라도 조국 내정자가 네. 법무부 장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적용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소급 입법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상징 조국 수석한테는 뭐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지. 네네. 조국 전 수석이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사실은 인사청문회 장이라는 게 네. 정책에 대한 검증, 그 사람의 개인 역량이나 도덕성에 대한 검증,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아마 조국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네. 이거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이 부분과 최근에 있었던 어떤 페이스북에 있는 글들, 그런 부분들요. 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정문의 쟁점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글쎄요, 뭐 여론조사가 어떨지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국 내정자의 저 발언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 그렇게 얽매이려고 하는 거지? 예. 법무부 장관 다 잘하고, 뭐 나중에 뭐 총선을 출마하든 대선을 출마하든 뭐 그런 정치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 되지. 네. 왜 교수에 돌아가려고 저렇게 하지? 명예도 실리도 다 가지라는 것 아닌가? 네. 본인이 계속 몇 년째 이렇게 휴직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동료 교수들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라는 의문 들지 네. 않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 인사 지금 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아까 교수님 잠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주미대사 부분이에요. 이수혁 의원이 이제 대사로 내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많은 언론들이 저희 채널A에서 보도한 적이 있지만 문정인 특보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주미대사로 갈 거다 했는데, 결국 이수혁 의원이 내정이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좀 생각을 하는 게, 과거에 문정인 특보가 단기적으로 한미동맹은 이제 필수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맹체제가 다자안보 협력체제로 전환돼야 되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하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이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문정인 교수께서 예. 되는 걸로 기정사실화돼가는 네네. 분위기였는데, 어저께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네. 그랬고,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이 백플로 보면 한 7일쯤에 각자한테 직접 통보가 갔다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좀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뭐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요.
그때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평화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네. 한미 동맹도 깨트릴 수 있다라는 류의 흐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때 이제 타이밍상으로도 동맹을 깬다는 얘기가 감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제가 있었습니다.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보다도 자자체제로 가야 된다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의 해석에서 보면 동맹을 깬다라는 건 지금 이 시점에 더군다나 중러 북한의 도발이 심한 때 동맹을 깬다니 지금 나왔다면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렇죠. 당시에는 평화 모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맥락은 이해됩니다만은 이번에 머릿속에 과연 그런 동맹을 깨자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 대사로 간다? 이러면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 또 이제 개인적인 문제, 아들의 국적 문제를 한국 국적을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작동한 거 아닌가. 겉으로 내세우기는 이제 말씀으로는 70세 나이도 들었고 국내에서 할 일도 많으니까 그 고사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의 핵심적인 요인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작동돼서 뒤로 물러나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수혁 그 주미대사가 새로운 어떤 대사가 돼서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면은 미국 관계 다시 계속 되는 게 나 원내대표가 또 우리 일본이라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한참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나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현판이 또 훼손되는 거 보니까 비난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글쎄요, 나경원 전 대표는 또 그 일본 대사관에 무슨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창건 행사인가 그럴 때인데도 참여해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묶어주면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 친일 반일 프레임은 집권 여당이 만든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총장가를 얘기하면서 친일 반일 프레임 가서 이런 분들이 동조하는 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국면에서는 절대 바람직한 행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로 모아서 거기를 하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지식인이나 뭐 정치인이나 사회 모든 분야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해낼까에 대해 지식을 모으고 하나로 모을 때지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성향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은 자제할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나경원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여당에서는 한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주최한 그 공청회가 논란입니다. 이제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 이런 내용인데 우선 어제 공청회 목소리들 한번 좀 듣고 오시죠. 친일 작곡가 안익태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꺼내서 특히 이거 국회에서 꺼내서 국민들에게 이 판단을 맡기는 한일 경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전쟁은 전쟁대로 국민들이 앞장서 주시고 또 정치권이 함께 성원해가지고 이 전쟁은 또 이겨야 되는 경제 전쟁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최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 들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친일파 어쨌든 우리 애국가를 작곡한 작곡가가 친일 행각을 했다. 그러니까 애국가를 부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거든요. 지금 애국가는 이제 코리아 판타지라는 어떤 큰 장문의 그런 작곡을 제일 마지막 장에 작사 미상인 분이 붙여서 애국가가 된 것입니다. 부르기 시작한 지가 아마 1945년 도에 아마 해방 이후에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익태 선생이 친일 인명사전에 오를 뿐이지 친일을 위해서 작곡을 한 건 아닙니다. 애국가를 애초에.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좀 갑론을박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학계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일본 간의 무역 분쟁을 일어나고 있는데 친일 반일 프레임에 벗어나고자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앞서서 지금 애국가가 얼마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리는 거였습니까? 이런 걸 갖다 내세워서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고 주장하는 바는 이게 한일 무역 분쟁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도 뭐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정치인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직접 들고 나온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올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런 애국가에 대한 여론조사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여론조사여서 이게 뭐 사실 한일 지금 경제 갈등이 벌어지기 전에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제 CBS가 의뢰해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애국가를 교체하는 거에 찬성이 24.4% 그리고 반대가
8%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애국가를 교체하는 거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의 발언이 문제인데요.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일본에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모습 직접 보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왜 일본이 문재인이가 일본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제 아들과 다른 친구가 싸움이 붙었는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식을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일본을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 자식보다 상대방의 편을 들어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 한일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친일파 주옥순 일본 후보! 네가 국민이야! 이 매국노야! 네, 변호사님, 이게 참 예민한 시기에 보니까 이런 주 대표 발언 때문에 이 밀가루 투척하고 결국 맞진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경찰 때문에 뭐 밀가루 투척한 남성까지 생기면서 근데 되게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은 민주사회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자유는 있습니다. 자유는요? 법적으로는 자유. 근데 아까도 제가 이제 조국 후보자 내정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네. 법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 기본인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옥신 씨의 저 과격한 주장들이 뭐 불법은 아니에요. 예.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는 뭐 그 정도의 발언도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보여요. 네. 다만 그런 발언들이 내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돼. 대한민국은 21년 민주국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나는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네. 지금 물론 현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거기서 그걸 넘어서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뭐 사과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찬반을 좀 넘어서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들이고 저런 어떤 발언들이 주옥순 대표가 뭐 지지하고 하는 정당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보수 진영 아니겠습니까? 보수 진영에는 엄청난 화살이 돌아와서 화살로 돌아올 거다. 라는 거를 좀 주옥순 대표가 알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세지는 친일 공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어서 사회 라이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회 라이브 시간. 이분들 의혹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와 빅뱅 전 멤버죠. 승리 씨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각종 의혹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해외 원정 도박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라스베이거스 굉장히 뭐 카지노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 억대의 돈을 두 사람 다 썼다. 이런 의혹이 나왔고 사실 승리 씨는 과거에도 한번 해외 도박 의혹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나도 관광객 마카오 가서 놀러 갔다가 카지노 들어가서 한번 했는데 그럼 저도 도박죄입니까?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예전에 손지창 씨가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룰렛 뭐 했는데 돈 엄청 잭팟이 터져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90년대인가 2000년대 초반에 신문에 막 보도되고 그랬어요. 큰 뉴스였죠. 근데 그때 손지창 오연수 부부 도박을 입건했습니까? 그렇진 돈 않아요. 많이 벌었는데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 물론 외국 카지노도 우리 국민들에게 불법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도박죄를 보시면 일시오락의 정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차 가가지고 한 번 정도 뭐 몇 번 들락날락 거린 거는 일시오락으로 보는 거예요. 당시 손지창 오연수 부부도 그 오락으로 받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은 겁니다. 그런데 승리 씨도 마찬가지고 이 양현석 대표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VIP 룸을 갔다라는 거예요. VIP 룸을 가려면 그냥 제가 관광객인데 라스베가스 들어가서 저 관광객인데요. VIP 룸 들어가서 바카라 할게요. 들어보내 줍니까? 안 들어보내 주는 걸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그 카지노를 출입을 하고 또 디파짓이라고 그래서 그 도박장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그 도박장에 어느 정도로 맡겨놔야 VIP 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VIP 룸에서 도박했다는 거 뭘 얘기하는 거냐? 일시오락 정도를 넘어섰다라는 거. 그럼 도박죄입니다. 더 나가서 상습 도박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이 당하면. 또 하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 나갈 때 돈 얼마나 가지고 나갈 수 있죠? 얼마였죠? 그게 궁금.
뭐냐면 외국에 돈을 어떻게 가지고 나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치기 수법. 그 환치기 수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10억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공항 못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맨몸 외국을 갑니다. 그 외국에 있는 그 환치기 업자로부터 10억을 그러니까 달러로 받아요.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국내에 들어와서 그 조직이거든요. 외환관리법이면 환치기 조직들이 그 조직에 있는 국내에 있는 사람한테 국내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요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뭐가 나오냐면 환치기를 했는지 외환관리법 위반인지가 하나 나오고 또 두 번째는 국내에서 어쨌든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났어? 이 얘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횡령에 따라 붙는 거고요. 현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탈세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라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양현석 대표가 저 운영하고 있는 홍대 클럽에서 현금을 담은 어떤 그 가방을 환치기 업자한테 줬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맞다고 하면 현금 거래하는데 탈수 없었을까? 이 문제도 불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보도에 대해서 YG 측에 어떤 입장이냐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YG 엔터테인먼트는 보도를 통해 접한 내용이라 추가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양현석 씨의 그 해외 도박 의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양현석 씨와 비슷하게 또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뭐 BJ 철구라는 사람이 또 해외 도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문제는 이 사람이 해외 도박한 것도 문제지만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게 참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군인도 신고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국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벗어나서는 못 나가게 돼 있는데 신고를 하고 해외를 나갔는지도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행도 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진행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자기가 도박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인데 아까도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그 환치기 수법에서 말씀을 했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특히 해외 공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수입 나온 것을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은행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환치기를 자주 이용한다는 설도 있었고 물론 아까 여기 말했던 그 뭐 VJ 하시는 분하고 좀 쟁점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전히 의혹이 드는 게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라는 게 우리가 늘 뭐 성리 얘기도 나왔을 거고 양현석 씨 문제요. 문제 나왔을 때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환치기 수법은 미국에 예를 들어서 하는 통장을 만들어 놓고 한국에 통장을 만들어 놓고 미국 돈을 빌려서고 한국의 통장에 넣는 식으로 해서 환치기 수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금방 드러날 문제인데 양현석 성리 이런 성리도 예를 들면 세이브뱅크에 묻어놨다 돈 따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 과장된 얘기다 해서 빠져나가긴 했는데 허풍이라고 얘기 빠져나가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늦은 수사가 아닌가. 이 당장 파고 들어가면 금방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의혹 갖고는 이게 일개 연예인 사건이 아니라 좀 이렇게 유착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걸 풀어야지만 이 의혹이 풀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의혹을 받고 있는 크리에이터 철구에 대해서는 육군 관계자가 휴가 중인 게 맞고 복귀를 하면 이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서는 두 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길을 걷다 쓰러지는 남성, 주변인이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의식을 찾지 못합니다. 마침 화재를 진압하고 복귀하던 소방관이 목격하고 급히 뛰어와 심장 제세동기로 전기 충격을 준 끝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소방관이 타고 있던 소방차는 펌뷸런스, 겉으로 보이기엔 흔히 보는 소방차 같지만 안쪽엔 제세동기 등 구급 장비가 있어 구조가 가능했던 겁니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 구급차가 없으면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소방관들이 이 펌뷸런스를 탈 수 있는데요.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구조 현장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국당 당 색깔인 빨간 넥타이를 메고 황교안 대표를 찾았습니다. 깍듯하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윤 총장. 그런데 왠지 둘 사이에 어색함이 흐르는 것 같죠. 앞서 한 번 해주죠, 하죠. 사실 이 두 사람,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인 시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악연이 있는데 제1야당 대표와 검찰총장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대화에서도 느껴지는 거리감. 특정 영역에 중요한 보직을 특정 영역의 검사들이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검찰의 대선배신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선배 황 대표의 쓴소리에 후배 윤 총장은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쾌한 영상 보실게요. 만일 스파이더맨이 내 앞에 있다. 기분이 어떨까요? 야자수 나무 사이를 오르고 도심 가로등을 철봉 다루듯 묘기를 부리고 높은 건물도 척척 올라가는 스파이더맨. 영화 속 모습이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니스 해변 등 우리 주변의 공공장소에 나타난 겁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 입가엔 연신 웃음이 떠나질 않죠. 이 몰래카메라로 유명한 미국의 유튜브 스타가 아크로 요가 전문가에게 스파이더맨 의상을 입혀서 준비한 이벤트라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시민들에겐 지친 일상 속 선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 친구들과 내기를 하다 호수에 빠진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이 호수를 건너기로 한 건데 음주 상태로 추정됩니다. 시신은 수심이 깊은 한강 방면에서 발견됐습니다. 국가대표 훈련 중 동성 선수를 성희롱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가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간의 공적과 반성을 참작한 결과로 임 선수는 2020년 8월 7일까지 국가대표로 뛸 수 없습니다. 폭염 속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선 양산은 필수입니다. 머리 표면 온도가 56.3도까지 올라갔을 때 우산을 쓰면 49도, 양산을 쓰면 45.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검은색 양산을 사용하면 복사열을 흡수해 더 시원해집니다. 내일부터 16일 동안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그리고 종묘와 조선왕릉이 무료 개방됩니다. 단 창덕궁의 달빛 기행과 후원 관람 등은 유료입니다. 낡은 주택을 사들여 연금으로 바꿔 지급하는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매입 공고가 났습니다. 9억 원짜리 주택을 팔면 30년간 월 32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정부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6개월은 청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많아 지급 조건을 강화한 겁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글로벌 뉴스룸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통신 감시 장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정부기관에서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 업체의 통신이나 감시 장비를 살 수 없다는 규정을 발표한 겁니다. 앞서 화웨이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미국 기업과의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추가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 기업 장비 구매 금지령은 오는 13일부터 발효돼 2달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미국 영사와 홍콩 시위 주도자들이 만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홍콩 시위의 배후라며 비난했습니다. 5년 전 홍콩 시위를 주도한 조시아 웡 등이 외국 여성을 지난 6일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여성이 홍콩 주재 미국 영사라며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는 홍콩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외교관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유출시켰다며 맹비난했습니다. That is what a thuggish regime would do. That's not how a responsible nation would behave.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이번에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상가에서 30대 남성이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빵집 주유소 등을 오가며 2시간 동안 이어진 흉기 난동으로
상가 점원 등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도 현지 시간 8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두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 여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로 무차별 폭력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제작진 박지혜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똘똘 뭉치는 우리 국민들의 힘을 실감한 한 주였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에서 직접 일본 보이콧을 주도하는 모습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가뜩이나 관광객이 줄어 난리인 때 오는 사람도 쫓아내나 깃발이 붙었던 명동과 청계천, 서울시청 일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은데요. 깃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본 국민들도 우리 편 만들어야 할 판에 답답. 일본 국민들을 적대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이네요. 이 얼어붙은 한일 관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저희 뉴스A 라이브 제작진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엔젤리나 졸리의 양아들 매덕스가 연세대학교 19학번이 된다는 소식 또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대학교 왔더니 친구 엄마가 졸리야? 이 매덕스와 친구가 될 연세대 새내기 분들은 꼭 친구 집에 놀러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 매덕스 어서와. 연고전은 처음이지? 이 새내기 매덕스 입학하고 일주일 뒤엔 축제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읽어주는 제작진이었습니다. 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이 폭염 속에 마땅한 주말 나들이 장소를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이 시원한 실내는 어떨까요?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정 캐스터, 이 특이한 자동차가 보이는데 어딘가요? 네, 바다나 계곡은 멀고 시원한 실내가 좋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원한 실내에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한 이색 박물관, 서울 쇠말사 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2대의 자동차 아주 색도 생소하고 디자인도 특이한데요. 무려 1970년 그 시절에 타던 자동차입니다. 이렇듯이 이곳 박물관에서는 아이, 어른 모두 한 공간에서 아주 흥미로운 전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정식 개관을 앞두고 현재는 임시 개방 중인데요. 1층부터 3층까지 각 테마에 맞춰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추억에 빠질 수 있고요. 1, 2층에 자리 잡은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을 떠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더 더워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계속해서 쌓이기만 하면서 이번 주말에는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말 서울은 37도까지 치솟겠고요.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태풍 렉기만은 중국 동해안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도 32도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해마다 찾아오는 삼복더위지만 지혜롭게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번 주말에는 더위를 핑계 삼아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알찬 공간에서 서로를 위하면서 더위를 잊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A 라이브 날씨였습니다. 직장인이여 웰컴. 머신러닝으로 빠른 대출, 딱 맞는 한도. 직장인의 요구에 우대 시스템으로 답하다. 웰컴 저축은행.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이건 크릴에서 추출한 고농축 인지질 성분 때문입니다. 크릴 오일을 고를 땐 인지질 함량 아시죠? 슈퍼바 부스트. 가족여행 가신다고요? 호텔 예약하셔야죠. 트리바고에서 여행지와 날짜 그리고 필터를 선택.
수많은 웹사이트의 호텔 요금을 트리바고가 한눈에 비교 검색해주니까 이거지. 호텔 트리바고. 셀 틈 없는 남녀의 건강. 채우는 영양이 달라야죠. 에너지와 근육 건강. 항산화와 피부 건강. 다르게 채워 더 셀 틈 없이. 센트룸 포맨 포우먼. 금요일 뉴스에일 라이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름엔 시원